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제 이름은 성금자, 친절한 금자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이런 헬스케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비전과 또 우리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단순 판매가 아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럼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은 유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게를 차려놓고 내가 가서 사는 것도 있고, 홈쇼핑을 통해서 파는 것도 있고, 인터넷에 올려놓고 파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파는 방문 판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는 유통 방식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네트는 뭐예요? 그물이잖아요. 이거는 사람을 통해서 소개, 내가 써보고 좋은 것을 알리고 또 알리고 하면서 고객이 형성돼서 회사에서 올려놓은 제품을 내가 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알렸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에게 알리는 일, 이걸 제일 따라하는 사람들이 여자예요. 여기 문무다 사장님하고 우리 남자 사장님들이 딱 2명이 계시죠. 그런 3명이 계신데. 네? 왜요? 왜 나를 뺐냐? 안 빼요. 3명. 네, 절대, 큰일 났지. 네. 그래서 이렇게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잘하는 게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 이제 여성들에게는 돈도 안 받으면서 좋다는 건 그렇게 남한테 알려. 어느 집 설렁탕 갔더니 진짜 맛있더라. 넌 거기 가서 먹어봐. 어디 갔더니 회가 가성비가 그렇게 좋더라. 거기 가서 먹어봐. 그리고 다 이렇게 소개를 해줘. 돈 줘요? 근데 그 식당에서? 설렁탕 한 그릇 공짜로 줘요? 근데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좋은 거는 알려줘야지 직성이 풀려, 여자들은. 그래서 우리는 좋은 걸 알리는 게 그냥 이미 몸에 밴 사람들이라 특별한 게 필요가 없어. 배울 필요도 없어. 여자들은 이걸 이미 장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걸 여지껏 공짜로 했어, 이거 알리는 거를. 근데 이제 내가 알렸더니 돈 주는 일이야,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줘서 못 하겠대. 바보 아니에요? 공짜는 그렇게 잘 알리면서 똑같이 알렸는데 돈 준다니까 나 못해.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사장님들이에요. 자, 공짜로 알리는 거나 똑같이 알렸는데 좋은 거 알렸더니 돈을 주더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좋아하는가? 네, 이거는 누구나 해요. 웨이트리스, 가정주부, 자영업자, 교사, 기업체 간부, 정년퇴직자, 각계각층에 일하는 모든 분들이 이걸 제대로 알으면 다 끌려요. 근데 우리가 겁을 먹고 제대로 알리질 않아. 저 사람 안 하겠지. 저 사람 돈을 저렇게 잘 버는데 그 사람 잘 버는지 들어가 봐요. 어느 집이나 소뚜껑 열면 다 부글부글 끓는 게 있거든. 다 어려움이 있어. 사업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이 잘 다니는 것 같아도 그 직장 속에서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겁을 먹고 알리질 않아서 그렇지,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직장에 돈벌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알으면 안 할 분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있기는 있겠지만 제대로 안다면 한다는 거죠. 자, 이 매력이 뭐냐면, 이거는 여자들 같은 경우, 남자는 뭐 인간관계를 중요한 직업을 갖고 싶어 하진 않아요. 돈을 많이 벌으면 돼, 남자들은. 목적의식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더. 여자들은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직업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아하느냐? 동네에서 아줌마들하고 수다 잘 떨고 집에 사람들 불러 모아서 부침개 해먹고 맛있는 거 있으면 막 오라고 부르는 사람이 잘해, 이서. 네,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박현숙 부회장님. 네, 저도 그래요. 박현숙 부회장님이 그거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맛있는 거만 있으면 막 누구 주고 싶고 먹이고 싶어갖고 어쩔 줄 몰라. 그러니까 사업을 그렇게 잘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거 잘해. 근데 우리 다 이거 잘하지 않나요, 여자들?
왜 대접을 하는데? 잘해요. 잘하죠. 근데 아주 모르는 척 하는데 아주 쌩하시는데. 자, 그리고 이제 기업 세계에 대한 환멸.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여자 남자 차별이 있어요. 직장에서는 아무리 없다 그래도 또 차별을 회사에서는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회사 입장이라도. 왜냐면 이 여자들에게 이유가 많아. 애가 아파요. 뭐가 어때요? 뭐가 아파요? 그러면서 이제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남녀 차별이 예전부터 많이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런 차별이 없는 일이 바로 우리 일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하기에 좋은 일이다. 그 다음에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기능을 익히고 자신의 가능성을 개발하고자 하는 욕망이 많은 사람. 나는 요거에 만족하지 않아. 난 더 정말 그 무한대의 소득을 올리고 싶어. 이런 사람들에게 딱 어울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회가 제한된 사회에서 경력과 소득이 확대되는 일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존 직장을 사람들이 그만두는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런 이유래요. 낮은 자긍심, 네, 자유가 없음, 네,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서 휴대폰 마음대로 못 써요. 저도 우리 아들, 딸한테 직장에 있을 때는 전화 안 해요. 왜? 업무 중에 전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업무 중에 전화만 자주 받는다면 그러면 그 일하는 효율이 떨어지는데 어느 직장에서 월급 주면서 그걸 좋아하겠어요. 자유도 없어요.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죠. 그리고 돈은 주는 만큼 일 시켜요. 뭐 삼성이 돈 많이 주더라. 삼성 일 엄청 합니다. 네, 슬슬 일하고 돈 많이 주는 데는 없어요. 그만큼 일하면 그만큼 받는 거예요. 일한 만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차별, 급여차별, 전문적인 경험 기회가 부족하면 네, 굉장히 차별을 받게 되는 게 일반 직장인데 그래서 기존 직장을 사람들이 떠나고 싶어하고 떠나고 싶은데 다음 대안이 없어서 마지못해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직장인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가 좋은데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일단 네 자긍심이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아니겠지만 점차 내가 소득이 높아지면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자긍심이 높아지는데 남편 월급보다 2배로 많이 벌어보세요. 집의 위치가 바뀌어요. 네, 제가 옛날에 돈을 못 벌 때는요 우리 남편이 손수건 그러면 네 그러고 갖다 줬어요. 네, 넥타이 그러면 네 그러고 갖다 줬어요. 세탁해 놨다가 내가 2배, 3배 남편 소득보다 많아지니까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남편이 아침에 딱 우리 현관 앞에다 차를 갖다 놔. 난 저기다 내려놓고 왔는데 저녁에 문 앞에는 낼 데가 없으니까 멀리 차를 대놓고만 아침에 딱 앞에 빈자리가 나면 거기다 차를 세워놔. 편리하게 나가라고. 이거 나는 시킨 적이 없어. 어떻게 감히 남편을 시켜. 나는 못 시켜. 근데 스스로 해. 스스로. 어떻게 되면 수입이 늘어나면.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네, 높은 자긍심을 갖게 되는 거죠. 집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네, 가족이 이제 어느 날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 다닐 때인데 애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밥을 먹었는데 설거지를 애들 보러 하래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랬더니 네, 가장 부가가치가 낮은 사람이 설거지하는 네, 이게 네. 네, 그런 대우를 저는 받아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파트타임으로 해도 제대로만 하면 파트타임으로 해도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 일할 수 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임동계 사장님이라고 지금 전주 익산에서 사업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매일 자기와 자기의 파트너를 통해서 5건 이상 오토십을 달아요. 그분은 오토십만 달아요. 무조건. 매일 달아요. 내가 달거나 내 밑에 파트너가 달거나 합쳐서 5개는 넘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집에 안 들어가. 근데 어디든가. 근데 지난번에 제가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분 친구가 이제 KT에 다니다가 나와가지고 요양보호사를 보내주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이 임동계 사장님이 처음에 와서 생식을 먹으려니까 뭐 이런 걸 갖고 왔어 이러고 안 해준 거예요. 임동계 사장님이 계속 가는 거예요. 임동계 사장님이 그러거나 말거나 가.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먹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내가 이제 지금은 내가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떨어졌다. 뭐 이렇게 간 수치가 이렇게 좋아졌다. 그래서 또 가.
그러면서 이 임동계 사장님이 나중에는 계속 가니까 이 사람이 이제 생식을 갖다가 놨어, 집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임동계 사장님의 열정을 보고 매일 골프 치는 친구래요. 그런데 이제 열정을 보고 생식을 샀네? 와이프를 한번 먹으라 그랬더니 와이프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밥을 안 하잖아. 여자가 사오면 남편이 뭐라 그래? 밥 되기 싫어서. 나 이거 먹이려고 이러잖아. 남편이 사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하잖아.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그러니까 둘이 밥 안 하고 너무 편한데 몸이 너무 가벼워졌대. 그리고 열심히 먹는 거야. 어떤 때는 2끼를 먹는데 부인이. 그리고 셋이 열심히 먹다 보니 부인은 2끼 먹고 자기는 1끼 먹다 보니까 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임동계 사장님이 또 뭐라 하냐면 나는 네가 나중에 사업할 줄을 믿어. 그리고 그 밑으로 쫙 가입을 시켰어, 한 줄을. 그러면서 가서 갈 때마다 네 밑에 이제 10명 달렸다. 네 밑에 이제 20명 달렸다. 너 한쪽만 하면 돼. 빨리 다뤄. 빨리 사업해. 근데 이 사람이 바뀌었어. 지난번에 내가 가서 만났는데 자기가 KT에서 그 모임이 있는데 1,500명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생식을 알겠대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임동계 사장님이 열정적으로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하니까 이 사람이 저거 되나보다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해가 말다 하면 어떻게 돼요? 저거 얼마 하다 말겠지 이러잖아요. 근데 하도 열심히 열정이 끊이지 않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바뀌는 거야. 그리고 주변에 지금 여기저기서 막 사업하겠다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바빠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은 골프장 가는 거, 골프하기 싫대, 이제. 왜냐면 시간이 너무 아깝대. 그리고 거기 가서 전화 오면 어떡하냐. 그리고 목욕탕을 자주 갔대요, 옛날에. 근데 목욕탕 가면 전화를 못 받잖아요. 파트너가 언제 전화 올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는 목욕탕 안 간대. 목욕탕 가면 전화를 물 있는데 전화를 못 들고 가서 오래 있으면 불안하대. 전화 올까봐. 밤에도 전화를 끄질 않는데요. 밤에도 전화가 새벽이고 밤이고 오면 파트너들 전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임동계 사장님은 가게문을 24시간 열어놓은 사람이야. 24시간 가게문 열어놓고 손님들 와서 내 물건 사가세요. 매출 안 일어나겠어요? 급한 사람도 오고 그죠? 어쩌다 오는 사람도 오고 근데 어쩌다 갔더니 문 닫혔어. 내 전화도 안 받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화 안 해. 내가 또 아니면 뭐 먹을 데 없냐? 이렇게 되는 거죠. 24시간 문을 열어놓은 사람하고 하루 2시간 문 열어놓은 사람하고 누가 잘 되겠어요? 당연히 24시간 문 열어놓은 사람이 잘 되지. 그래서 임동계 사장님은 너무 재밌대. 너무 재밌대.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금년 1월 달에 작년에 이제 가입해갖고 소자임원으로 가입했어요. 자기 연금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아야 된다고 이제 소비자회원으로 가입했다가 1월 달에 사업자로 전환을 했어요. 근데 1월 달에 사업자 전환을 해서 이분이 6월 달인가? 6월 1일인가?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지금 8번을 유지하고 있어요. 다이아몬드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네, 이렇게 하니까 떨어질 리가 없죠. 그리고 임동계 사장님이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밑에 파트너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일을 해도 내가 억지로 매여 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는 틀리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은. 자,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처음에는 이게 정말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그렇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직급에 올라가고 나면 시간적 여유가 생기죠.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고, 경제적인 안정성이 증가하고, 여행의 기회가 있는데, 여행을 저처럼 정말 이로운 헬스케어 만나서 제가 금년에도 몇 번을 가요? 봄에 LA, 시애틀, LA 다녀왔죠. 여름에 콜로라도 다녀왔죠. 시애틀, 콜로라도 다녀왔죠. 네, 또 지금 10월 7일날 시애틀 갔다가 LA 갔다가 뉴저지 가죠. 갔다 오자마자 오키나와 가죠. 지난 9월달에 몽골 다녀왔죠. 해외여행 이거보다 어떻게 더 많이 다녀? 근데 저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돈 벌면서 다녀요. 미국에도 가면 막 매출이 일어나. 돈을 버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이 있죠. 자, 또 제주도 가잖아요. 이제 11월 또 1일부터 5일까지. 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타나 몰라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습득 기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할려, 그 다음에 근무 조건을 신축성 있게 내가 조절할 수 있다.
요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 내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이게 이제 문제이긴 해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많은 보상과 여러 가족들에게도 인정받고, 친척들에게도 인정받고, 여기 오는 많은 파트너들에게 인정을 받고, 제가 43명을 가입시켰는데 제 폰에서 저 마이오피스로 들어가면 회원이 4만 명이에요. 한쪽에 한 2만 명, 한쪽에 한 2만 명. 43명 직접 추천자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직접 추천자 43명 중에서 소비자도 있고, 먹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네, 많은 보상과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긍정적인 요인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직원 관리해야 되죠. 허리 지맘에 들으면 나왔다가 어떤 데는 지지도도 속도 새겼다가 직원 준 사람들은 다 알아. 직원들은 그래서 이러잖아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은요, 쫓겨나지 않을 만큼만 일하고, 회사의 주인은, 사장님은 나가지 않을 만큼만 월급 주고. 요게 줄다리기가 팽팽하다는 거예요. 요게 나가지 않을 것만큼만 준다는 거지. 그 다음에 쫓아내지 않을 만큼만 일하고. 네, 요 현실인 거예요. 이 골치 아픈 직원 관리. 그 다음에 재고 보관을 위한 창고도 있어야 되고, 주문 처리를 위해서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매출이 있거나 없거나 고정 비용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 매달 나가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뭐 비용 나가요? 고정 비용 나가요? 매달? 안 나가죠. 사무실 임대료 나가요? 안 나가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거 식당 하나 차렸다가 계약을 덥석했고 잘 될 줄 알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문을 닫고 싶었지만 문을 닫아도 2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2년까지는 월세를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잖아요. 엄청난 초기 투자 비용이 들죠. 일반 사업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예요? 공정한 보수와 동등한 기회와 경제적 성공과 인세 수입이 되죠. 승진에 대한 기회가 있죠. 승진에 대한 기회가 있으면서 여러 사람을 이끌고 가는 리더십이 생기죠. 또 그 다음에 내가 이것도 기술이에요. 계속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인간적인 손길이 지닌 그런 우리 세상에 있는 기술이 발달하잖아요. AI가 발달하고 뭐가 발달하면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건 따뜻한 가슴이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내 사정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인간적인 네트워크, 인간적인 비즈니스예요. 가장 인간적인 비즈니스가 바로 이 비즈니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뭐 AI는 뭐니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고요. 앞으로 많은 일자리를 진짜 AI가 다 뺏어갈 거예요. 말만 하면 AI가 다 가르쳐주더라고요. 뭐 비서가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말만 하면 나 뭐뭐 좀 찾아줘. 그럼 자자자자자자자 돈 좀 한 달에 얼마씩을 AI에 내잖아요. 몇만 원만 내면은 고급 정보를 금방 싹 불러와 가지고 뭐 공부를 뭐하러 해요? 그 어려운 책을 뭐하러 읽어? 다 필요 없어. 그냥 얘한테 얘기만 하면 얘가 다 찾아주는데 뭐 PPT를 좀 만들어줘. PPT 쫙 만들어주고. 아주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서 점점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휴먼 비즈니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나서 정을 나누는 이 비즈니스는 세상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없어지지 않는 비즈니스가 될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 기계가 발달하면서 이걸 원해요. 따뜻한 가슴, 서로 나눔 이런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는 될 수밖에 없다. 자, 우리가 현재 만족하지 못한다면 변화를 해야 됩니다. 신은 사람을 성격대로 쓴다 그래요. 하나님도 사람을 성격대로 썼어요. 네, 다윗도 성격대로 썼고 다 사람을 쓰신 거 보면은 성격대로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타고난 성격을 뭐라 그래요? 천성이라 그러죠. 천성. 근데 제2의 천성이 있어요. 제2의 천성. 타고난 게 아니라 이건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요거를 우리 습관이라 그러죠. 제2의 천성을. 그래서 우리 천성은 내가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 못 바꿔. 그죠?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 근데 습관으로 제2의 천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가진다면 운명도 미래도 바꿀 수가 있다. 중요한 건 태어날 때 타고난 천성이 아니라 습관을 통해 만들어진 제2의 천성이 나의 앞길에 성공이냐 실패냐를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우리는 꿈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품으면서 발로 뛰는데 우리는 다 자가 소비형 사업이죠. 내가 쓰면서 이게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우리 회사에 있는 제품을 딴 데서 절대로 안 삽니다. 자, 우리 회사에 눈을 뜨면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알칼리 요소 한 잔을 딱 마셔요. 우리 회사 알칼리 요소 기계에서 뽑아가지고 한 잔을 딱 마셔요. 이게 웅진 거 먹으면 사업자가 아니야. 지금도 웅진 거를 먹고 청원 아이스를 먹는다. 이건 소비자예요. 소비자 마인드. 자, 1호 알칼리 수에서 딱 먹어야 돼요. 부드러운 게 목 넘김이 넘어가죠. 그리고 나서 뭘 하십니까? 세수를 하죠. 비누가 1호 헬스케어 비누로 저는 세수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안하는 거 파우더 있죠. 파우더로 아침에는 세수를 하고 저녁에는 그 페이퍼로 된 거하고 파우더하고 이중 세안을 합니다. 자, 이런 헬스케어 제품으로 쓰죠. 그 다음에 와서 화장대에 앉아요. 화장대에 앉아서 화장품을 우리 이롬 헬스케어 테라비 코스 은색깔 써도 되고 금색깔 써도 되고 그건 자유예요. 어쨌든 우리 테라비 코스로 화장을 합니다. 색조 화장은 없기 때문에 색조 화장은 내 맘에 드는 거 사서 쓰지만 일단 있는 거는 다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식탁으로 가죠. 생식을 탑니다. 생식에 우리 알칼리 요소를 넣고 두유를 붓고 두유를 먼저 붓고 생식을 붓고 프로틴을 넣고 칼슘을 넣고 저는 유산균을 따로 먹는 게 조금 더 효과는 있어요. 유산균하고 이민푸드는. 근데 저는 따로 먹을 게 바쁘니까 다 넣어요. 그냥 이민푸드 2포, 유산균 1포, 비타민C 1포. 네, 그렇게 가루랑 가루를 다 콜라겐까지 다 집어넣습니다. 칼슘 2포 해갖고 흔들어서 야채 샐러드 약간이랑 마셔요. 엄청 배불러요. 꼭 조금만 해도 우리 남편이 한 접시를 해놔 샐러드를. 그래서 내가 맨날 아주 배가 부르는데 그 계란 또 하나 삶고 이래갖고 주더라고요 남편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죠. 그리고 알칼리 요소로 헹궈서 먹으면서 프리맥을 먹고 청열비소를 먹고 휴젠푸드를 먹고 그 다음에 루테인을 먹고 그 다음에 항공을 먹고 데일리비타백을 먹고 데일리비타백을 먹고 거기서 끝이에요 이제. 예? 보스웰리아도 먹어요. 보스웰리아도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먹고 루테인도 먹고요. 네, 이러면은 이제 그러면서 행복물로 먹어요. 이제 이거는 행복물로. 자, 이게 이제 여기까지 생활하면서 다 제가 뭐예요? 우리 제품으로 한 거예요. 이게 내 매출이야. 쓰면서도 너무 좋아. 다른 회사 거 쓰면은 이거 쓰면은 이거 돈이 아까운데 이거는 쓰면은 또 이거 내가 쓰면 매출이 일어나는데 이러고 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많이 쓸수록 좋아. 그리고 애들도 막 많이 먹어 이러잖아요. 많이 먹어. 매출 올리려고. 네, 이래서 이제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내가 쓰면서 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네, 우리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치약 칫솔도 우리 거 쓰잖아요. 치약 칫솔, 양치도 우리 걸로 양치해요. 그래서 모든 쓸 것을 이걸로 쓰고 이롬 헬스케어에서 나온 걸 먹으면 이게 바로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근데 진짜 내가 쓰고 우리는 뭐냐면 소비자의 리더예요.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거는 안 좋다고 회사에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를 바꿔주거나 아니면 그럴 수가 있는 우리는 소비자의 리더니까 이러한 권한까지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소비자이지만 단순히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정말 애용을 하면서 내가 좋은 것들을 남에게 알렸더니 보너스가 주어지는 일. 자, 이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자, 우리 이제 꿈에 대한 무한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이렇게 소, 개, 돼지, 원숭이에게 하나님이 각자 이제 15년씩 살으라고 줬대요. 너도 15년 살아라, 15년 살아라, 15년 살아라 했더니 소가 30년을 살으라고 그랬어요. 15년에 30년을 살으라고 줬대. 인간도. 그랬더니 소가 뭐라냐면 30년은 너무 길어요. 그럼 왜 기냐? 그랬더니 아니 나는 맨날 눈만 뜨면 일만 시키는데 내가 30년 동안에 일을 하라고요? 저 15년 반납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일리가 있다. 그래서 15년을 받으셨어요. 자, 그 15년 남았죠. 그런데 이제 이 개가 뭐라 그러냐면 제발 저도 반납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너는 맨날 먹고 잠만 자고 너는 뭐 하는 것도 없고 너는 소처럼 고생도 안 하는데 너는 왜 15년을 반납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지루해서 못 살겠어요. 사는 게 너무 지루해요. 그러니까 전 30년은 못 살겠습니다. 15년만 살게 해주세요. 개 수명은 15년이잖아요. 그래서 반납을 15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원숭이가 이제 머리가 아프셨어. 이제 하나님이 머리가 아픈데 거기다가 또 원숭이가 저도 15년 반납해주세요. 그랬더니 너는 또 왜 그러느냐. 너는 맨날 재밌게 나무 타고 다니며 놀고 너는 신나게 사는데 너는 개처럼 맨날 집만 지키는 것도 아니고 넌 지루할 일도 없는데 많은 걸 보고 돌아다니고 넌 왜 반납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놀고 먹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저는 30년은 기니까 15년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머리가 아프셨던 거죠.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저 인간도 이제 또 15년을 반납한다 그럴 건데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인간이 손을 확 드는 거예요. 넌 또 왜 그러느냐 해서 반납할 줄 알고 이제 하나님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 인간이 뭐라 그러냐면은 욕심이 많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쟤들이 반납한 거 다 주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는 걸음마 배우는데 1년, 공부하는데 16년, 군복무 해야죠. 취업하고 결혼하면 내가 30살이 되는데 그때 30살까지 살라 그러면 나는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쟤네들이 반납한 제 3명이 반납한 45년 저에게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네. 자, 이게 꿈에 대한 거예요. 꿈이 있어야 돼. 꿈이. 결론은 꿈이 있어요. 얘네들은 다 꿈이 없었잖아요. 그죠?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꿈을 목표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목표는 방향성이 맞아야 되는 거. 방향성이 좋아야 돼요. 이 사막에 불시착한 경비행기가 3명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3일치 비상식량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3명이 3일 안에 우리가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사막에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어. 그래가지고 사막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 아무리 가도 길이 없어. 또 돌아보니까 또 그 자리 같아.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찾았다. 드디어 사람이 지나간 발자국이 있어. 우리 저 발자국 따라가보자. 그리고 발자국을 막 한참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3개야.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가 지나간 길을 또 간 거야. 그래서 길을 잃었잖아요. 근데 잠을 이렇게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다 떨어졌고 이제 기운도 없고. 그런데 한 사람이 딱 뭐라 그러냐. 나침반. 우리가 뭐를 보고 따라가야 되지? 그래서 방향을 잡은 거예요. 방향을 잡아서 따라갔더니 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목표를 세울 때는 방향성이 먼저. 여러분들은 방향이 이롬 헬스케어 왜 해요?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돈 많이 벌려고? 진짜 여러분들 제주도 이번에 간 사람 수지 맞았습니다. 왜냐면 전 세계의 영적인 리더들이 다 와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만날 수 없는 분들이 다 와서 이제 앞으로의 인생 우리가 어디에다 방향성을 두고 살아야 될지를 말씀으로 막 해줍니다. 그 훌륭하신 분들이 말씀을 막 말씀해 주신 그분들도 연세도 있고 진짜 이제 우리가 인생살이가 긴 것 같지만 짧잖아요. 그 짧은 인생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건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선포가 될 텐데 우리가 거기서 내 앞으로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건지 하나만 딱 잡아오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투자한 돈 좀 빼고도 남아요. 어디서 그런 결정을 내릴 데가 없어요. 거기에 그런 걸 내릴 정도로 훌륭한 영적 리더들이 다 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몇 명이 참석하느냐? 1일부터 온전히 첫날부터 끝날까지 참석하는 사람이 49명이에요. 선샤인 그룹 영성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우리는 영성이 확 올라갈 겁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은 뭐를 해도 잘 돼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있으면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잘 못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5일날 참석하는 시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5일날 오는 분들도 우리는 1박 2일을 합니다. 그래서 1박 2일 하는데 어디서 재워드릴 거냐면요. 제가 방금 예약했습니다. 제주도에서 거기 제주 컨벤션 센터에 부영 호텔이 있고 리조트가 있는데 부영 리조트가 있습니다. 오션 뷰가 쫙 보입니다. 어느 방이라도 바닷가가 보여요. 여러분들이 거기 섹션별 모임할 때 영어로 다 해서 나 못 알아들어. 그럴 때 있으면 여기 와서 쉬셔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이 거기서 영적으로 확 받고 도전받고 너무 피곤하면 잠깐 쉬어도 아주 편안히 쉬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고 걸어서 그냥 그거 아니니까 다녀도 될 만한 데를 숙소를 잡았는데 방이 하루에 33만 원이야. 모자르겠죠 돈. 네, 그룹에서 보태야 됩니다. 네, 요거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렇게 우리는 네, 여러분들 훌륭하셔요. 저는 1일부터 5일까지 가기로 결정하신 분들 또는 4일날라서 5일날까지 있기로 하신 분들 정말 대단하시다고 대단한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끌고 가려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일주일 동안 비즈니스 못합니다. 그죠? 매출 떨어지겠죠? 네,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잠깐 매출 떨어져도 다음에 더 많이 와요.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냥 영적인 데 가서 나를 탁 맡기고 그냥 앞으로의 내 인생 방향성을 제대로 잡는 일에 집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안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그냥 거기 푹 빠져보세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번엔 특별히 통역을 하면 은혜가 떨어져서 한마디 하고 또 통역하고 한마디 하고 통역하면 나중에 뭘 들었는지 몰라 사실. 근데 이번엔 AI가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영어로 말하면 바로 우리는 한국말로 들려. 이번엔 기계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 휴대폰에 다 깔아줬거든요. 하루면 바로바로 한국말로 들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쉬었다 듣고 이것도 없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거라 여러분들 진짜 잘하셨고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오셔도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도 그러면서 돈이 많이 들어도 이런 거는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목표를 그래서 방향성도 있어야 되고 목표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매일 고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여지껏 그냥 사람들하고 수다 떨고 놀았다면 저는 아침마다 놀러 나온다고 생각하고 나와요. 오늘은 또 누구랑 놀지 뭐를 하고 놀지. 어제는 제가 양평팀에 가서 놀다 왔어요.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또 뉴페이스도 만나요. 새로운 사람 만날 때마다 너무나 신나요. 그쵸? 그리고 이제 놀며 다니는데 돈이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그냥 놀아도 뭘 하고 놀아야 돼요? 제품 좋은 거 얘기해주고 이 비즈니스가 어떤 비즈니스라고 얘기해주고 정말 노후가 보장이 안 됐고 연금이 없다면 이걸로 연금을 한번 만들어보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런 이야기 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중에서 사업자가 생기고 소득이 발생이 되더라는 거죠.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를 세우고 가는데 자, 율곡 선생님이 먼저 모름지기 뜻을 세워라. 뜻이 없는 인생은 목표가 없는 죽은 생활이요. 허망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했죠. 뜻을 세워라. 뜻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는 이제 숙명은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숙명이 아니라 이건 운명이에요. 운명은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운명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냐면요. 네, 말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그 사람의 생각은 말하는 걸로 다 나와요.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죠.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죠. 행동이 바뀌면 그 다음부터 습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습관까지 바뀌어놓으면요. 인생이 서 있는 팔자가 들어놓은 팔자로 바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팔자가 늘어지는 팔자로 바뀌는 거죠. 결국은 뭐에서? 생각에서. 이게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2의 천성, 습관을 새롭게 만들면 된다라는 거. 장폴 사르트르가 인생을 요람에서 무덤으로 가는 사이에 있는 게 인생이라 그랬어요. 그쵸?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선택, 초이스가 있는 거예요. C가 있는 거죠. B와 G 사이에 초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무언가를 얻으려는 행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제 선택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면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자, 이제 성공은 역경과 고난의 끝자락에 붙어 있다고 해요. 일명일생, 오직 하나뿐인 생명을 가지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산다. 남이 나의 인생을 살아줄 수 없고 내가 남의 인생을 살아줄 수 없다. 남의 인생 살아줄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뱃속으로 낳은 우리의 인생도 살아줄 수 없어요. 약간 옆에서 조언해주고 도움을 줄 뿐이지 걔 인생도 살아줄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뿐인 생명,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택을 잘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넘어가고요. 자, 우리는 이렇게 요것도 넘어가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는요, 진짜 목적의식을 분명히 전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는지, 내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 정리된 말이 나가지가 않아요. 그럼 딴 사람이 도대체 뭐야, 제 생식을 먹으려는 거야, 사업을 하려는 거야, 뭔지 모를 때가 있어. 딴 사람이 나도 확신이 없는데 나에게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무슨 확신이 생겨서 이걸 먹겠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왜 이걸 하며 정확하게 이걸 했을 때 나한테 어떠한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는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확신을 여러분들이 갖고 그걸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밥 사줄게, 지나다 들렀어, 이런 거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나 너에게 할 얘기가 있어, 너를 만나러 일부러 왔어, 그러면서 정색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목적의식을 분명히 전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여자들이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비즈니스 얘기를 하러 갔어. 근데 말을 못 꺼내. 그리고 계속 딴 얘기만 해. 그러다가 그냥 얘기를 조금 하다가 뭐 이렇게 신문에 난 얘기, 뭐 이렇게 정치 얘기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헤어져. 그러니까 목적의식이 없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분명한 내가 어떠한 비즈니스 얘기를 하러 갔으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껏 해놓고 또 뒤풀이 한답시고 뭐 술자리는 우리는 가진 않지만 노래방 이런 데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도 딴 사람들은 좋은지 몰라요. 근데 딴 사람한테 내가 얘기했는데 좋은지 모른다고 내가 섭섭해하면 안 돼요. 내가 임동계 사장님을 보고 임동계 사장님은 베니라이트를 가지고 그 파워골프 파크골프 하는 자기가 파크골프 치러 다녔기 때문에 그 집 사장님이 생식을 두 부부를 먹였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베니라이트를 이제 좀 안 좋다 그러니까 어깨가 안 좋고 그러니까 베니라이트를 보냈는데 이분들이 베니라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며칠 빌려줬더니 좋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구매를 할 의사가 있냐고 타진을 했죠. 그랬더니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몇 번을 갔냐면 그 집에 20번째 갔어요. 20번을 갔는데 이분이 20번째 가서 성공했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 아우 진짜 찐득이 같아 이럴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그분이 참 당신은 성공하겠다. 오히려 아주 격려해주고 밀어주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9번 거절당하고 갈 사람 여기 중에 없어. 그죠? 19번 나 싫다는데 갈 수 있어요? 네, 임동계 사장이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깜짝 놀랐는데, 자, 이분도 그 교보에서 한 큰 전국에서 1등하는 지점의 대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거 베니라이트 하나를 또 사람들에게 생식 하나 먹게 하려고 몇 번씩 찾아가고 이거 한다는 게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남자가. 근데 그분이 왜 갔을까요? 이분은 목표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분은 오토십 5만 PB의 오토십의 가치를 알아요. 그리고 뭘 하냐면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자, 자기는 그걸 뭐라 그러지? 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돼. 전봇대에서 전기 생산하는 게 뭐예요? 태양광. 이거는 태양광 사업이래, 자기가. 근데 태양광 사업을 아시는 분은 이제 태양광 사업이 뭐냐면 논이 있는데 전봇대 세워놓고 그런 데서 이제 전기가 발생이 되면 그걸 한전에서 사가잖아요. 근데 비가 오면 전기가 안 생겨요. 햇볕만 나야지 전기가 발생이 돼요. 그 밤에도 안 생겨요. 구름 껴도 안 돼요. 햇볕 날 때만 전기가 발생되기 때문에 해가 쨍쨍 나야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동계 사장님이 그래. 자고 일어나면 누가 오토십을 걸고 또 자고 일어나 보면 또 막 돌아다니다 보면 오토십에 걸려있고 비 오는 날에도 물건을 사고 그러니까 태양광보다 더 낫대 이거는. 밤에도 돌아가고 비가 와도 돌아가고 구름이 껴도 돌아가고
태양광 사업보다 더 나은 사업이다. 이분이 이 가치를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일단은 콜레스테롤이 내려갔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좋아졌더라? 장님사장 간 수치가 좋아졌고 자기가 막 몸이 좋아진 거예요. 부인이 몸이 또 엄청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막 가벼워지고 부인이 맨날 그 임동현 사장님 말로는 그래. 아침에 맨날 물 말아서 밥을 먹었대. 그러니까 물 마르면 반찬을 주로 뭘 먹어요? 물 말아 먹으면서 골고루 반찬 먹는 사람 없어. 물 말아 먹는 사람들은 장아찌, 김치 이런 걸 먹잖아요. 부인이 그렇게 먹으니까 몸이 붓고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는데 생식으로 바뀌고 아주 야물어졌어. 사람이 이뻐졌어. 그러니까 부인이 막 건강해졌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졌다는 소식이 막 들으니까 이분이 막 신바람이 난 거예요.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야.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주니까. 자, 그래서 당당하게 거절을 하더라도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다음에 또 다음에 이래서 결국은 생식을 드시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거절을 할 때는 당황하지 말고 일단 시간을 내줘서 고맙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이거 먹고 너무 좋아서 알리는 거야. 내가 이걸 했더니 이렇게 소득이 되는 거야. 너도 이런 소득 좀 받아갔으면 좋겠어. 우리 전리사 목사님처럼. 목사님 맨날 이거 해러 다닌 것도 아닌데 한 달에 3,000불씩 소득이 들어오잖아. 놀랍지 않아요? 네, 딱 2년밖에 안 됐어. 그죠? 하신 지 2년 됐죠? 2년 됐어요. 예? 2년 조금 안 됐어요. 2년도 안 됐어, 지금. 예. 11월부터 했어, 11월. 11월부터 했으니까 2년이 채 안 됐는데, 매달 3,0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미국에서 이제 보너스를 받으니까 3,000불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이면 450만원. 450만원.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처음에 들어가면 450만원 줘요? 안 줘요. 저는 제 조카가요, 25살에 아주 가장 어린 나이에 7급 공무원에 합격했어. 그 7급 공무원에 서울시청에 들어갔어. 세상에 첫 번 월급을 받아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250만원도 안 됐어. 이것 뛰고 저것 뛰니까. 그렇게밖에 안 돼요. 공부도 잘했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애들보다 똑똑해요? 안 똑똑해. 근데 그거보다 이제 얼마? 네, 2년 했는데 450만원. 대단한 겁니다, 이거.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혹시나 이제 뭐 비즈니스에 관심 없고 그렇더라도 혹시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나를 1년 정도 좀 지켜봐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당장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천천히 내가 하고 잘하는 걸 보고 생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품을 그때 먹고 그때 사업에 관심을 가져요. 임동희 사장님이 이제 지금 1월달부터 해서 지금 되니까 주변에서 막 관심을 가져요. 임동희 사장님 하는 일에.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가 좀 기다려라. 당장 하려고 그러는 게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당장 일어나는 매출보다는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최고예요. 매출을 지금은 못해도 돼요. 사람을 얻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매출에서 어느 정도 손해를 보게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룹을 키우는 것이 소득 면에서도 더 큰 소득이 되고요. 조직도 주로 우리는 내가 추천한 사람들만 데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업 못 커요. 내가 추천한 사람이 아니라 추천한 3대, 4대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사업을 도와줘야 내 사업이 큽니다. 그리고 당장에 내 소득 얼마에 집중하지 말고 이게 다른 사람을 성공하는데 내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은 그냥 저절로 돼요. 근데 이 오토십을 누구한테 다루면 나한테 당장 5,000원이 더 들어올까 10,000원이 더 들어올까 요걸 여기다 다루면 소식적에다 다루면 이달에 50,000원이 더 들어오는데 내가 왜 여기다 달아줘 이 생각하면 조직을 못 길러요.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이걸 뛰어넘어야 조직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것들 내가 한 것도 남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이 아니라 확신인데 잘못됐네요. 확신을 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리더들이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리더들이 더 열심히 하고 네, 열심히 노력하는데 운이 있다는 거지 이 행운이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의 행운이 와요. 자,
자, 그 다음에 저는 선샤인 그룹의 문화. 선샤인 그룹. 우리 지금 이룸 헬스케어에서 4개의 그룹이 있죠. 그 4개의 그룹에서 지금 저희가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매출의 40%는 저희 그룹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0%를 세 그룹이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대충 알겠죠? 우리의 파워를. 자, 근데 이게 교만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럴 때 더 겸손해야 돼요. 더 겸손해지고 우리가 매출 잘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하셔요. 저는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그룹이 이렇게 정말 잘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이 문화를 그대로 갖고 가셔야 됩니다. 어떤 문화냐면 바로 불평, 불만이 없는 문화예요. 불평과 부정적인 언어 금지. 네, 불평 한마디가요. 정말 다 번지게 합니다. 그래서 다 다운시키고 일 못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를 쓰고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말고. 근데 내가 부정적인 언어를 쓸 때 가장 먼저 듣는 게 나예요. 내가 먼저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언어를 나 먼저 쓰지 마. 안 된다. 못한다. 제가 강의 좀 하시죠. 아, 나 못해요. 네, 이거 하지 마세요. 하세요. 하세요. 네, 이런 기회를 드려서 제가 또 이렇게 압력을 넣습니다. 하세요. 네. 제가 무리한 부탁 아니에요. 제가 하세요 할 때는 할만해서 하라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은 아예 안 시켜요. 왜냐면 저도 여러분들의 사업을 망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은 안 세워요. 제가 하라 그럴 때는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 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서 하라는 거니까 이제 하십시오. 자, 그리고 내가 부정적인 언어를 쓰면 내가 부정적이 되고요. 내가 부정적이면 내 파트너는 분명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이고 파트너가 부정적이면 사업 망치자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딴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내가 망치는 거야. 자기가 자기 사업 망치고 싶어요? 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사업 망치는 사람. 식당을 해도 자기가 자기 사업 망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손님들한테 불친절하고 깨끗하지 않고 이러면 자기가 망치는 거지. 자, 우리는 부정적인 언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부정적인 언어를 자꾸 하면 스폰서가 믿지를 못해요. 나를. 그래서 그 그룹은 깨지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언어 금지, 긍정적인 문화를 만든다. 네, 잘하는 것을 찾아. 사람이 다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못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를 찾아서 칭찬하고 하기 싫은 일에 솔선수범하는 문화, 또 내 스폰서에게 감사하는 문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문화, 이게 선샤인 그룹의 문화로 저는 자리를 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나 장점이 있고 누구나 단점이 있어. 단점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흉을 찾으면 너무 많아요. 저를 봐요. 키도 작지, 땅따라지, 생식을 먹었다면서 왜 너를 날씬하지도 않냐. 이럴 수 있어요. 엄마 그렇게 좋아해.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더 뚱뚱했었어요. 네, 지금 아주 건강하게. 그렇지만 칭찬할 게 있잖아요. 그렇게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잘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잘못하는 건 그냥 잘못한 건 잘못하는 대로 내비두고 잘하는 걸 칭찬해 주자는 거죠. 그리고 하기 싫은 일에 솔선수범하는 이 문화. 저는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우리 문무달 사장님 라인이에요. 문무달 김희숙 사장님 매일 이거 무슨 진짜 수고비를 좀 모르래. 맨날 사람들 챙기느냐고. 이거 머리 엄청 써야 돼요. 또 누가 몇 명이 오면 발화생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싸놔야 되고, 여기 싸놓을 수가 없으니까 몇 개 셔서 싸놔야 되고, 또 이거 또 두유를 또 새로운 사람 몇 명이나 셔서 두유 준비해놔야 되고, 엄청 복잡해. 이거 의자 이거 다 망치고 이거 다 여러분 쓰레기 버리고 가면 문무달 사장님이 다 치워. 네, 이 기회를 드려서 우리 감사랑 박수 한번 네, 이런 분이 없으면 이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솔직히 이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화를 가진 그런 나이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스폰서가 못하는 거 많아요. 스폰서가 나보다 잘나면 안 돼. 왜냐면 나는 나보다 잘난 사람을 컨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사업이 되죠. 그러니까 스폰서가 더 잘나겠어요? 아니죠? 스폰서가 나보다 부족해. 나보다. 왜냐면 나보다 난 사람을 내가 컨택을 했기 때문에 스폰서가 나보다 못났어. 네. 그래도 그냥 감사하세요. 없는 것보다 나. 솔직히. 스폰서 있는 게 낫죠. 그죠? 있으면 커피라도 한 잔 사주잖아. 그죠? 책자리에도 하나 주잖아. 없어봐. 그것도 없어봐. 내가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폰서한테 감사하세요. 있는 거에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문화. 이러면 돼요. 이러면은 그 그룹은 잘 될 수밖에 없고,
선샤인 그룹은 그런 그룹으로 지금 자리 잡아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문화를 가졌잖아요. 이번에 저는 몽골에 가서 너무 감사했던 게, 네, 이번에 몽골에 갈 때, 몽골에는 이제 하정우 사장님 쪽에 비즈니스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거기서 하정우 사장님 쪽에 아직 PB 이론도 안 올라와요. 비즈니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수고만 하고 있어요. 교육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혹시나 누구는 거기 또 이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오직 선교 때문에 간 거예요. 선교하고 봉사를 하러 가는데 아예 모르는 데 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는 데 가서 하는 게 낫겠다. 그 아는 데 가서 해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처음에 20명 선착순을 모집했는데 저는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끊었어요. 나중에는. 첫 번에 신청해 준 사람이 LA에 있는 두 분이었어요. LA에 뭔데 이게 글로벌은 확실히 맞아. 이걸 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LA에 두 분이 저도 몽골 갈게요. 그 LA에서 세상에 몽골까지 오신다고 두 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자기 돈 내고 비행기 타고 자기 선교비 내고 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 명이 참석을 해주면서 이어서 시애틀에서 또 오신다 그래서 우리 전리사 목사님이 참석을 하셨고 나머지 한국에서 20명이 신청을 한 거예요. 나중에 더운 데는 사람을 제가 이제는 버스 탈 자리가 없어서 못 가십니다 하고 잘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3명에다가 거기에다가 본사 직원들 하고 해갖고 28명에다가 몽골 사람이 17명이 스텝이 같이 갔어요. 근데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게 우리끼리 선교를 갔을 때는요. 제가 에티오피아를 가다가 에티오피아 안 간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에티오피아를 갔는데 에티오피아에서 처음에 가서 저도 교회를 짓는다고 헌금을 하고 왔죠. 그 다음에 제가 에티오피아를 5번인가 갔거든요. 5번째 갔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갔더니 우리를 막 교회를 막 2층을 짓다 마른 거를 막 이렇게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짓는데 헌금을 하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돈 많은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 1, 2천이면 되는 줄 알고 이제 거기 굉장히 물가가 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완성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그랬어. 몇 사람이 하면 그것 좀 지어줄 수 있을 것 같길래 물었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2억 7천 된대요.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집 지어도 얼마면 지어요? 네, 그렇게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돈으로 보고 완전히 봉 잡았다 싶어서 돈 울어내려고 2억 7천을 부르는데 정례미가 똑 떨어지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다시는 올 때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봉사단에 에티오피아는 앞으로 안 오겠습니다. 네, 한국 사람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몽골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몽골로 가게 됐는데 여기서 진짜 순수함을 봤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사람들이 가서 도와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박사님도 와서 여기 이제 세미나를 해주셨어요. 박사님이 세미나를 해주시고 여기 지금 저기 리더들이 한 얼마가 왔냐면 여기 사람 500명을 초청을 했는데 500명이 다 왔습니다. 꽉 차게 자리에 앉혔고요. 요거는 이제 이제 아주 가난한 교회를 간 거예요. 거기 후뚜르 교회라고 여기를 갔더니 여기는 교회가 없어. 교회가 그냥 저 게루야, 게루. 게루에다 한 10명 앉으면 끝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천막을 치고 천막을 미리 우리가 사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 천막 안에서 이 천막교회가 된 거죠. 여기서 이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재밌게 가르쳐 재밌게 목소리도 너무 예뻐요. 애들이 막 집중 쫙 빨려드는데 이렇게 여기서 아주 정말 그리고 여기 선물도 주고 이렇게 말씀도 전해주고 이제 이러고 돌아왔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만 가면은 일이 잘 일어나지 않고 후속 조치가 안 돼요. 근데 여기 몽골팀이 17명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난 후에도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성과가 좋았던 시간들이었고요. 또 아픈 사람들이 와갖고 막 이렇게 기도해주는 그런 게 있었고 아이들 진짜 거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는 맨날 술 먹고 술 먹고 막 길거리 대낮에 막 돌아다니는 남자들이 여자들은 애 버리고 다 집 나갔고 그 애는 누가 길러? 할머니가 길러 애는. 그 할머니들이 애를 기르고 이 할머니가 뭐 50살 이런 할머니가 완전히 우리나라 80살 같이 보여요. 이런 할머니가 애를 기르고 있고 애들이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놀고 있고 네, 이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끝나고 아이들을 막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지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런 것도 하고 되게
네, 몽골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 네, 이렇게 우리 전은정 사장님하고 김은실 사장님 아이에게 우리 핀나고 간 걸로 애들 막 머리에 핀 하나 꼽아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네, 이런 것도 하고, 이 애가 한국에 한번 오면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찬양을요, 네, 찬양을 하는데 악보 하나도 안 보고 그냥 가사도 안 봐. 다 외워가지고 1시간도 해. 1시간, 2시간도 해.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어느 가수보다 잘해. 근데 얘가 17살이에요. 얘 데려오고 싶어 진짜. 얘 이름이 미래둥이거든요. 어우 우리나라 찬양 CCM 이런 가수도 저리 가라야. 너무 잘하고 영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 막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막 끌어오르게 해요. 난 정말 놀랐는데 야 이렇게 훈련을 잘 시킨 버기 목사님하고 그 철모 목사님이 이렇게 훈련을 잘 시킨 군사들이죠. 군사 우리보다 훨씬 훌륭해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했고요. 우리 진짜 이게 돕는 자들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우리 사정한 팀장님은요. 사장님들 불편할까봐 조금이라도 불편한가 쫓아다니면서 무거운 거 다 들고 아주 이걸 얼마나 빨리빨리 잘해주는지 사정한 팀장님의 이름이 맥가이버야. 이 사람 손에 들어가면 못하는 게 없어. 우리 그때 콜로라도에 가서 콜로라도에 가서 세미나를 했잖아요. 어느 우리 숙소 하나에 저기 샤워기가 고장이 나서 샤워기에서 물이 줄줄 새는 거예요. 샤워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차 팀장님한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샤워기 좀 갖다 사다가 저 좀 바꾸기만 하면 되잖아요. 바꿔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차 팀장님이 어딘데요? 그 메토방이라는 데 올라가더니 그걸 돌리더니 제대로 해놨어. 그게 뭐냐면 막 장구지가 안 나서 그랬던 거래요. 그걸 딴 사람들은 보고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차 팀장님은 이런 사람이 우리 이롬에 있다는 게 너무 이롬 직원이 정말 보배예요. 보배. 너무 감사해요. 진짜. 모든 작은 일들을 다 해주고 또 이렇게 우리 천막에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렇게 다 하고 돌아오는데 쌍무지개를 처음에 무지개를 3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선명하게. 그러더니 돌아오는 버스에서 참 오는 그것도 거기 갈 때는 막 비가 펑펑 쏟아져. 그리고 애들하고 전도하러 나가면 해가 쨍쨍 떠. 그 다음에 또 끝나고 차를 탈 때는 또 비가 막 쏟아져. 그리고 오는데 우리가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무지개를 3번을 봤는데 거기 끝나고 봤고 중간에 봤고 또 무지개를 봤는데 나중에 쌍무지개를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쌍무지개를 사진으로 이걸 제대로 못 담아서 그래요. 여기. 네. 자 그래서 이게 계루예요. 이거를 이 사람들은 이 집을 얼마 만에 짓냐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조립식이에요. 1시간에 헐고 3시간이면 짓는데요. 지금. 자기네가 사는 집을. 이거 왜 그래? 그 사람들은 양을 치고 막 이러니까 풀있는 데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1시간을 뜯어가지고 싣고 가가지고 3시간이면 또 뚜닥뚜닥 짓고 거기서 또 살고 요 안에 겨울옷 여름옷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겨울에는 여기가 영하 40도거든요. 여기 물이 없어요. 물을 빨리 가서 애들이 7살짜리에서 깽깽 대고 물을 길가다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요런 데서 사는데 이렇게 네, 여기 누가 사냐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다 한 방에 사는 거예요. 여기 엄마 침대, 할머니 침대, 애 침대, 아빠 침대 다 이렇게 하나씩 가위로 뺑 돌려 가위로 이래서 네, 여기 이런 데서 살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참 그런 재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집 짓고 이런 아주 능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또 이제 서로 우리 팀을 위해서 몽골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또 그 다음에 몽골 팀을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 간 팀이 서로 뜨거운 시간이었어요. 진짜 이때 이게 지금 설명할 수가 없어. 얼마나 은혜가 쏟아졌던지 너무 감사하고 우리 차 팀장님하고 우리 김우진 팀장님 진짜 훌륭해요. 이 두 분들이 얘네들은 한국말 잘 못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쬐끔해. 우리 얘네는 한국말을 못하는데 카드놀이를 해주는 거야. 애들이랑 놀아주려고. 얼마나 이게 뭐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 피곤해. 애들하고 놀기에는 나이도 너무 많고 얘네들은 10몇 살. 이 사람들은 지금 40살이 돼가지고 얘네들하고 놀고 싶겠어요? 근데 애들하고 놀아주려고 밤에 잠도 안 자고 계루에서 이렇게 너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아주 훌륭해요. 이 두 분. 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서로 이제 축복하면서 안아주고 막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선교 마지막에 여행이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이거 몽골 선착순 20명 그러면 조기 마감될 것 같아요. 하루에 마감될 것 같아. 맨 마지막에 선교하면 여행이 하루 딱 있는데 요 마지막 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말을 이렇게 탔는데 1시간 정도 처음에는 이거 무서워요. 30분만 타면 안 돼요. 그랬더니 후회하실걸요. 이러더라고.
그랬더니 1시간을 탔는데 진짜 그 1시간 동안에 물을 건너고 들판을 가고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1시간을 갔다 오는데 석양을 보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다음에는 내년에는 꼭 가고 만약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 올해 간 사람은 빼고 내년에는 뉴 멤버만 또 갑자기 이제 또 아니라고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이런 문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비즈니스만 하는 게 아니다. 돈 벌어서 남 주자, 섬기자, 또 이렇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런 일에 쓰는 거죠. 마음껏. 저는 처음에 돈을 왜 벌려고 생각했냐면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일본에서 목사님이 뭐 31명이 온대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도 한 350명 이렇게 이제 나오는 교회니까 식사 대접할 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손을 번쩍 들어서 그때 집사 시절이에요. 돈도 못 벌었고 살림만 할 때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근데 집에 왔지 기뻐갖고 나는 뭐 일본에서 목사님 들어오면 뭘 할까 막 고민하고 왔더니 우리 남편이 나한테 탁 한 방을 먹이는 거예요. 나한테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손 들어오라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말이 없었던 게 이게 당신이 무슨 사업가 마누라야? 이러는 거예요. 맞잖아. 우리 남편 월급쟁인데. 근데 당신이 이렇게 마음대로 그런 목사님들을 그 부자 권사님들도 가만히 있는데 왜 당신이 나서? 이러는 거예요. 깽깽했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속으로 이제 내가 돈 벌어서 할 거야. 네, 맞아. 당신이 버는 거 내 맘대로 썼어. 미안하네. 이제부터 내가 벌어야지. 그래서 내가 돈 벌기로 결심했어요. 지금 제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지금 1년에 1억씩 내 맘대로 기부해야지 남편한테 이거 기부할까요? 말까요?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내가 마음에 내키면 어디 1,000만 원 줘야 되면 그냥 보내. 이제 남편한테 허락 안 받아도 돼. 왜? 내가 벌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돈 벌어서 마음껏 쓰자고요. 많이 벌어 마음껏 쓰자고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일해서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많이 쓰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 어디까지? 정상까지. 정상이 한 명이면 가자고 저 못해요. 한 명밖에 없으니까. 다른 데는 회사 회장은 한 명이야. 이제 대표도 한 명이죠. 자, 1홈의 서번트 리더는 아직 한 명도 안 나왔어. 30명 나와도 괜찮고요. 50명 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다 정상까지 갑시다. 저는 끌어줄 거고 또 뒤에서 밀어줄 거고 그러면서 우리 한 명 한 명 정상까지 오르는 일에 함께 하실 거죠? 네. 네,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